이 시간에는 미국 타임지가 분석한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을 2회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1편. K-팝 악마 사냥꾼들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 최고의 아이돌 그룹들처럼 K-팝 악마 사냥꾼들은 한 가지에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K-팝에서 노래는 단독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시각적 요소, 춤, 패션, 개성, 미적 컨셉을 하나의 스토리 스펙터클로 통합하는 더 큰 퍼포먼스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여러모로 영화 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러 요소를 겹겹이 쌓아 최대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마기 강 감독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여름 최대 히트작이 된 비결을 타임지에 이렇게 설명했다. K-팝 걸그룹이 악마 사냥꾼 팀으로 활동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코미디, 액션, 음악, 초자연적 공포를 적절히 섞어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재감상 가치도 높은 작품으로 완성됐다. 넷플릭스에서 조용히 데뷔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영화의 흥행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본고 작성 시점 기준 역대 넷플릭스 영화 중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 투둠 TUDUM 기준 2억 1천만 뷰에 근접했으며 사운드 트랙 오리지널 곡 2곡이 빌보드 핫백 톱 10에 진입했다. 영화의 대표곡 골드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되는 곡이다. 영화의 3곡이 빌보드 핫백 톱 10에 진입했는데 이는 1995년 웨이트링 투 익스헤일 이후 영화 사운드 트랙이 달성한 최초의 기록이다. 강 감독에게 이 대중문화 현상은 단순하지만 깊은 열망에서 시작됐다. 바로 한국을 배경으로 한 문화적 요소를 보고 진정으로 수용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한국계 캐나다인 영화 감독인 그가 서양 애니메이션에서는 본 적 없는 것이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서울거리의 주정차 금지 표지판 같은 사소한 디테일부터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가 외식할 때 젓가락 밑에 냅킨을 깔고 먹는 모습까지 모든 장면에 한국적 문화적 세부사항이 녹아들어 있다. 모든 것이 한국적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캐릭터들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식탁 위 음식에 대한 대화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요.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는지, 배경은 어떤 모습인지, 한국다운 느낌이 나는지 등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존중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또한 악마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신화에서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사신 역할을 하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가 등장한다. K-팝 데몬 헌터스 세계관에서 저승사자는 K-팝 걸그룹과 그 이전의 여성, 무녀들이 대대로 물리쳐온 악령이다. 루미, 조이, 미라는 노래와 춤, 무기를 활용해 악령을 처치하고 인간계와 악령계를 가르는 마법 장벽 혼문을 강화합니다. 강 감독은 저승사자에 대해 어릴 적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존재라고 말한다. 이들이 어린이 영화에 꼭 어울리는 소재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당시 4살이었던 그녀의 조카딸이 극장에서 말레피센트, MALEFICENT를 보고는 엄마, 너무 무서웠어라고 말했다. 강 감독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아니야, 정말 재미있었어라고 답했다. 그런데 아이가 아니야, 난 정말 재미있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에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가치가 있구나라고요. K-팝은 그 뒤에 추가됐다. 강 감독이 한국 문화의 더 많은 요소를 콘셉트에 녹여낼 방법을 계속 모색하던 중이었다. K-팝은 화려함과 규모감, 즉 작품을 팔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화려함을 가져다 줬어요.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졌죠. 동료 감독 찾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대로는 K-팝도처럼 K-팝 데몬 헌터스는 수백 명의 협업으로 탄생한 하나의 이야기다. 강 감독은 이전의 레고, 닌자고, 무비, 가디언즈의 전설, 장화신은 고양이 같은 주요 애니메이션 영화에 참여했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그녀의 첫 장편 영화였다. 소니 애니메이션 사장 크리스틴 벨스는 그녀에게 막중한 업무량을 분담할 공동 감독을 찾으라고 제안했다.
K-파프 디먼 헌터즈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되었으나 넷플릭스가 제작 승인과 배급을 담당했다. 강 감독은 다른 아시아 여성 감독과 협업하고 싶었으나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하자 벨슨에게 조언을 구했다. 크리스티는 기본적으로 미안하지만 백인 남성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에프란스였다. 그는 2021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원 성취용을 만난 대학생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판타지 코미디 위시 드래곤으로 감독 데뷔한 바 있다. 켄은 크리스가 위시 드래곤을 만들 때 중국으로 건너가 현지 스태프와 함께 작업하며 생활했다며, 이는 그가 문화를 존중하고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포용하는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위시 드래곤의 긴 제작을 마친 에프란스 에피런즈는 또 다른 수년간의 프로젝트를 맡고 싶지 않았다. 매기를 만났을 때 정말 지쳐 있었고 한동안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런데 그녀가 이 콘셉트를 설명하기 시작한 지 10분쯤 됐을 때 겉으로는 태연하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안 되겠네. 쉴 수 없어. 지금 계속 진행해야 해. 이건 내 인생 4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가로 자란 에프란스에게 K-파프 디먼 헌터즈는 그가 사랑하는 두 가지를 결합할 기회였다. 전 항상 음악을 중심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디즈니처럼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었죠 라고 그는 말한다. 두 협력자는 악마 사냥과 K-팝의 공통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 질문에 답하려던 중 팬데믹 기간 동안 BTS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준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라고 에프란스는 말한다. 그렇게 점점 탄력을 받기 시작했죠. 배경음악 이상의 음악. K-파프 디먼 헌터즈에서 음악은 단순히 전투나 댄스 장면을 위한 재미있는 배경음악이 아니다. 이야기의 필수적인 요소다. 대부분의 곡은 헌트릭스 HUNTRX와 사자 보이스 SAJA 보이즈가 세계관 내에서 발매한 싱글이지만 프리 같은 일부 곡은 캐릭터의 감정과 유대감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할 뿐 세계관 내 아이돌 디스코 그래피의 일부는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음악이 청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초자연적으로 증폭시킨 방식으로 영화 속 모든 음악은 세계관 내 청취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사자 보이즈는 영혼을 훔치기 위해 음악적 힘을 사용하지만 헌트릭스는 혼문을 봉인하기 위해 노래를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음악이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라고 에프란스는 말합니다. 뮤지컬 극장에 팝 사운드를 더집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팝 음악이었죠. 음악이 캐릭터와 플롯을 드러내야 하는 모든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총괄 음악 프로듀서 이안 아이젠드라스는 모든 음악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작업은 처음이었지만 그의 경력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컴 프롬 어웨이, 디즈니, 실사 애니메이션 백설공주, 훌루 시리즈 빌딩 속 살인자들 등 올리비에상 수상작과 그래미상 후보작을 아우른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지휘와 편곡부터 음악 및 보컬 프로듀싱까지 모든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제 역할은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음악의 완성도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블랙 레이블 소속 프로듀서들과 방탄소년단의 보이, 위드 LUV와 버터 등 히트곡 작곡가들을 포함한 K-팝 업계 최고의 히트메이커들을 영입해 진정한 K-팝 사운드를 구현했다. 주요 협력자로는 에스파의 드라머, 레드벨벳의 사이코 등 걸그룹 곡을 만든 한인 작곡가 EJAE가 포함됐다. 그녀는 주요 작곡가 중 한 명으로 TV와 영화, 작곡에 더 익숙한 에미상 후보에 오른 작곡가 마크 선앤블릭과 팀을 이뤘다. 아이젠드라스 EISENDRATH는 영화 속 EJAE의 역할에 대해 그녀는 제작 과정 내내 우리의 북극성과 같았다고 말하며 음악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협력자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가 4곡의 보컬 멜로디를 작곡하고 가사 및 편곡을 공동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EJA는 K-팝 업계에서 작곡가로 활동해왔지만 이 프로젝트의 서사 중심적 요구사항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EJA는 K-팝 디먼 헌터즈의 곡을 쓸 때 스토리라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모든 사운드와 가사 선택은 장면의 감정과 캐릭터가 경험하는 것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야기를 전진시키면서도 구조적 음향적으로 진정한 K-팝 뱅거, K-팝 뱅어 같은 임팩트를 주는 트랙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EJA는 이를 K-팝 그룹을 위한 곡 작업과 대비하며 설명한다. 그룹의 콘셉트에 맞추고 중독성 있는 후크를 만들고 대중에게 공감을 주는 컨셉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라고 그녀는 TIME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했다. 두 작업의 핵심 공통점은 극대화 접근법이었습니다. 영화든 실제 그룹이든 양쪽 모두 풍부하고 역동적인 K-팝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보컬 프로덕션의 정교한 레이어링에 크게 의존합니다. 아이젠드라스는 각 곡이 스토리 내에서 수행해야 했던 역할과 동시에 팝송으로서의 강렬한 임팩트를 동시에 달성해야 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우 이츠더는 비행기 안에서는 스토리 중심의 곡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본격적인 콘서트 장면을 연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콘서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3명의 주인공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면 무대에서 각자 솔로 파트가 나올 때 그들은 자신에 대해 노래하며 헌트릭스 내에서의 개성과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소다 팝은 악마 보이밴드. 사자 보이즈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탄산음료 같은 트랙으로 비슷한 스토리적 무게를 지닙니다. 음악팀은 팬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중독성 있는 곡을 만들면서 동시에 각 멤버를 소개하고 그들의 어두운 동기를 암시해야 했습니다. 아이젠드라스는 첫인상은 이건 재미있고 순수한 거네 넌 내 소다 팝이야라고 느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곧 내가 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너를 마셔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기생적으로 변한다. 아이젠드라스는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공간을 활용해 K-팝의 기존 극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꿈꿨다. 우리는 대담하게 나아갔어요. 라고 그는 말한다. K-팝 앨범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배경 보컬을 담당하는 대규모 합창단도 구성했죠. 모든 K-팝 트랙 위에 현악기 섹션을 녹음했고 극장용 믹스의 사운드를 정말로 설계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깊고 완전히 몰입되는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팬들은 8월 23일과 24일 예정된 K-팝 디먼 헌터즈 노래 따라 부르기 상영회에서 극장용 믹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2편에서 타임지가 분석한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